이 동네는 재건축이 되면은 정말 천지개벽할 동네이기는 하죠. 사실 그냥 2017년 대비해서 거의 있는 단지들도 보이긴 하고요. 갭 차이가 있긴 한데 상당 선에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구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소형 투자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재건축 막차 탈 만한 단지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도 윤수민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네. 노원구에 상계주공이 있다면 도봉구엔 창동주공이 있죠. 그렇죠. 네. 여기가 최근에 재건축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되게 핫한데요. 네. 일단 1, 4호선 창동역 그리고 1호선 녹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7개 단지가 쭉 나열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가구 수로 따지면은 한 1,700가구, 1,800가구 정도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도 간단히 역사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네. 창동주공은 창동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됐는데요. 17에서 19단지는 88년에서 89년에 완공이 됐고 1에서 4단지는 90년에서 91년에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7개 단지 모두 재건축 연한 30년을 모두 넘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창동주공은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1, 2, 3, 19단지는 창동역, 그리고 4, 17, 18단지는 녹천역 근처에 위치를 하고요. 그래서 또 단지 개별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소형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여기는 그리고 다 단지별로 다 그렇긴 한데 용적률은 한 130% 초반에서 200%까지 좀 다양하게 단지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8단지 같은 경우는 녹천역에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제일 낮은 138%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중대형 평형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층형이 있습니다. 외관도 되게 특이하게 누가 봐도 복층형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도 좀 있고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큽니다. 한 2,800세대 정도 되는 가구로서 규모가 제일 큰 단지고 4단지는 그 초안산의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생태공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풍부한 녹지 지역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각각 다 특성을 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7개나 되니까 이제 단지별로 장단점이 확 나뉘잖아요. 네. 또 전반적으로 지하철 이용이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놀이터나 산책로 조성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창동역 인근이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상철 아래 이제 상가나 노점들이 좀 많았는데요. 역사 바로 옆으로 이제 민자 역사 개발이 이제 진행 중인데 거기가 개발이 마무리되면 좀 일대 정비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최근에 4단지를 마지막으로 7개 단지 모두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험난한 정밀 안전진단까지 이제 통과를 해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렇죠. 건데요. 2단지랑 18단지가 이제 정밀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하 1, 2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단지가 용적률이 제일 약간 200%가 넘는 단지예요. 그리고 750가구라서 좀 다른 지역들과 통합을 함으로써 규모도 조금 2,000 가구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는 재건축을 통합으로 추진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성이나 이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항상 그렇듯이 안전진단 통과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지난 편에 올림픽 패밀리타운을 이야기를 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래도 규제 완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 단지랑은 또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밀안전 진단에 대한 비용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사실은 수억 원이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충분히 가만히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금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창동주공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이제 쌍문동, 한양 2, 3, 4차 등 이렇게 도봉구 일대에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뭐 이 동네는 재건축이 되면은 정말 천지개벽할 동네이기는 하죠, 사실. 네, 이제 줄줄이 시작을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차 탈 만한 단지로 소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이미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창동주공도 재건축 바람을 좀 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2017년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오른
단지들도 보이긴 많이 하고요. 갭 차이가 있긴 한데 평당 3,500만 원 정도 선에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높네요. 엄청 높네요. 예, 중형 평형은 이미 10억 원 넘겼고요. 네. 그리고 19단지 같은 경우에는 5월에 5구제곱미터가 8억 5천에 거래됐었고 지금 들어간다면은 투자 금액이 한 5억 5천에서 6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실거주를 고려한다면은 이제 좀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형 평형은 아직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해 보이는데 여기 투자할 만할까요? 17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36제곱미터가 3월에 거의 5억 원 가깝게 거래가 됐고요. 네.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월에 5억 9,500만 원 이렇게 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 또 서울치고는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긴 네.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재건축 이슈가 좀 본격화되면 가격이 좀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미래 가치로 따지면 어때요? 결국 여기는 교통편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도심에서의 거리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희 창동역의 GTX C 노선이 이제 개설이 된다라고 이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네. 이게 들어오고 나면은 강남 접근성, 뭐 도심 접근성은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교통 말고도 뭐 다른 개발 호재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창동 민자역사 개발 사업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도 있고 서울 아레나 사업들도 네. 있고요. 네, 호재는 뭐 이것저것 많네요. 네. 앞선 편에서도 말했지만 그럼 이제 애기 단계잖아. 네. 그래서 몸테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뭐 투자용으로도 가능할까요? 지금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매매 가격이 뭐 정말 가파르게 뛰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기에는 좀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는 워낙에 소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그 특성상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부부 가구 이렇게 이런 가구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재건축 소형 투자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좀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살짝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매물들을 잘 보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잡는 것도 네. 내 집 마련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창동주공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건축 재개발 단지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